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상한가 수익의 기회를 여러분께 매일 퀵배송해드리는 상한가 로켓배송 진행의 최유정입니다. 공매도 금지 이후 상승과 하락을 반복했던 한 주였습니다. 간밤 파월 연준 의장의 매파적인 발언이 뉴욕 증시와 우리 증시까지 짓눌렀는데요. 오늘 코스피는 기관의 매도세 속에 0.72% 빠졌고요. 또 코스닥은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세 속에 790포인트도 무너지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지수는 부진했지만 반도체 관련주 눈에 띄었는데요. SK하이닉스의 투자 확대 소식 속 HBM 관련주가 강했고요. 또 3D 랜드, 반도체 장비 쪽도 견조한 모습이었습니다. 또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기대감에 가상화폐 관련주 일제히 상승세 보였고요. 또 빈대 확산 우려가 계속해서 커지면서 빈대 관련주도 오름세 계속해서 보였습니다. 양시장 하락 마감한 우리 시장입니다. 오늘 이런 하락 속에서도 어떤 대응 전략 세워서 다음 주 공략해보면 좋을지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하시면 됩니다. 하단에 QR코드 스캔하시고요. 참여 코드 5421 입력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수 진행이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기타 유사 브랜드에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상한가 로켓 배송 달려갑니다. 우리 전문가님께서 10월 한 달 동안 가져와 주신 종목들 얼마나 올랐는지 궁금하시죠? 그 성적, 상승률 탑5로 살펴보고요. 이어서 로켓 배송 종목 힌트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고가 기준 수익률 탑5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5위입니다. 의류 OEM, ODM 전문 기업인 한세실업 최고가 기준 상승률 15.88% 달성하면서 5위에 올랐고요. 다음으로 효성 TNC입니다. 16% 가까이 상승 보여주며 4위에 올랐고요. 이어서는 극동유화입니다. 최고가 기준 26%대 상승 보여주며 3위에 올랐습니다. 다음으로는 10월 24일에 언급해 주신 삼보산업 46.64% 상승하며 2위에 올랐고요. 대망의 마지막 1위는 의료 AI 기업인 뷰노인데요. 70% 넘게 오르면서 1위에 등극했습니다. 이어서 로켓 배송 종목 힌트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로켓 배송 종목입니다. 의료기기 유전자 관련주로 최근 유전자 치료 기대감이 부각되며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데요. 과연 오늘의 로켓 배송 종목은 무엇일지 지금 바로 살펴보시죠. 전문가님, 빈대 보신 적 있으실까요? 저는 본 적 있습니다. 빈대를 네. 언제, 어디서 보셨을까요? 어릴 때 봤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저는 아직까지 빈대를 본 적은 없는데 최근 뉴스에서 이런 빈대 확산 소식을 보다 보니 너무나 걱정이 되더라고요. 걱정만 되시나요? 두렵기도 합니다. 왜 두렵죠? 빈대가 무섭습니다. 잘못됐네요. 주식을 하는 사람이라면 지금 걱정할 때가 아니죠. 빈대 관련주 뭐가 있는지, 그리고 아직 안 올라간 종목 뭐가 있는지 먼저 찾아보고 그 종목의 매수 버튼을 누를 준비를 해야 되는 아주 신나는 상황인데 겁이 난다고 하십니다. 잘못된 거 모두 다 알고 계셔야 할 텐데요. 자, 보시면 오늘 오전에도 빈대 퇴치 관련된 종목들이 큰 상승을 보여줬었죠. 그리고 인공호흡기까지 같이 묶어서 바라봤을 때 이 테마들은 결국 무엇입니까? 제약바이오와 연결되어 있는 종목들이죠. 그런데 제약바이오 관련주가 또 오후장에서 큰 폭으로 상승을 보여주면서 오늘
금요일이라는 악재가 있었고 또 어제는 옵션 만기일까지 껴 있으면서 지속적으로 하락 추세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거 모두가 알고 계셨을 테고 거기 한 가지 더 2차 전지 관련주 중에 에코프로 BM의 애널리스트 발표가 있었습니다. 뭐였죠? 골드만삭스에서 에코프로 BM의 적정 주가는 12만 원이다 라는 발표가 있었죠. 그런데 우리나라 애널리스트들이 얘기하고 있는 그중에 호평이 나오고 있는 애널리스트는 30만 원대까지는 유지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매도하지 않아도 괜찮을 것으로 보여진다라고 설명을 했던 이 부분이 2차 전지 시장에서 가장 크게 주목하고 있는 부분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생각하고 있는 시나리오를 설명을 드릴 겁니다. 에코프로 어떻게 봐야 될까요? 지주사로서 주가가 너무 큰 폭으로 올라갔기 때문에 LG 생활건강과 마찬가지로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할 가능성 충분히 있다. 에코프로 BM의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실질적으로 2차 전지 산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이죠. 그의 매출액은 어떻습니까? 8조 가까이 기대가 되는 기업으로 점차 성장성이 커질 것으로 기대가 되기 때문에 에코프로의 주가가 빠질 때 에코프로 BM이 어느 정도에서 가격이 지켜주는지에 따라서 에코프로도 하락 추세를 멈출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만 카카오와 마찬가지로 바라봤을 때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카카오라는 그룹에서 카카오라는 회사 한 가지만 상장됐으면 지금 이렇게 큰 폭의 하락이 나오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습니다만 카카오가 지금 개별적으로 분리되면서 모든 계열사가 전부 다 상장되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지주사의 역량이 결국엔 작아졌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지분 구조를 바라봤을 때는 다르겠지만 해당 기업에서 만들어내고 있는 매출액이 카카오로 전이되지 않고 있다는 걸 모두가 다 아실 겁니다. 그런데 에코프로와 셀트리온, 포스코홀딩스는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대형주 중에 지주사의 역량이 강화되고 있는 기업들이기 때문에 카카오와는 반대로 에코프로 BM이 2차 전지 안에서는 에코프로 BM이 어느 정도에서 가격을 지켜주는지에 따라서 반등할 수 있는 자리가 존재할 수 있다는 거. 하지만 그 시장에서 우리가 주목해봐야 되는 건 폐배터리 관련주가 어떻게 성장할 수 있는지를 보셔야 될 거라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2차 전지 관련주들은 보시지 않으시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려보죠. 반도체 어떻습니까? 최근에 업황이 개선되면서 지속적인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와 더불어 한 가지 테마가 더 있죠. 제가 지수가 상승할 때는 제약바이오 테마가 주가를 상승시켜야 그만큼 지수가 상승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런데 제약바이오와 반도체를 바라보실 때 여러분들이 매매하실 때 가장 크게 오해하시고 오산하는 부분은 직관적으로 바라보셔야 돼요. 직관적으로. 그 말이 뭐냐면 지금 제약바이오 테마가 올라가는데 키 맞추기 할 수 있는 종목들을 찾아 놓으셨는데 매출액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종목들도 같이 올라갈 수 있으니까 이 말은 뭡니까? 키 맞추기 하지 않을까라고 오산하시는 겁니다. 이게 가장 큰 문제예요. 그리고 제약바이오 테마에서 지금은 빈대 관련주가 지속적인 상승을 보여주고 있죠. 물론 인공호흡기 또한 마찬가지로 제약바이오 테마로 엮여 있는데 이렇게 테마로서 급부상하고 있는 종목들 중에 키 맞추기 할 수 있는 종목을 찾으셔야지 아무 제약바이오나 다 갖다 놓고 이 종목 계속 내려가는데 반대로 한번 상한가 나오겠네라고 매수 들어가는 순간 지하실 구경하실 수 있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항상 여러분들이 주식을 하실 때 언제 손실이 많이 나는 줄 아세요? 왜 초심자의 행운이라는 말을 하는지 아시나요? 초심자의 행운이 나오는 이유는 주식을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홀짝 게임을 하는 거예요. 주가가 상승하고 있는 종목이니까 더 갈 것 같아서 샀더니 더 올라갑니다. 그런데 주가가 상승할 것 같으니까 사는 게 아니라 이제는 고점이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매수를 안 합니다. 그런데 주가가 내려올 때 여기에서는 지지가 되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하실로 내려가고요. 그리고 이 자리에서 뉴스가 나왔으니까 따라 들어갑니다. 그게 뭡니까? 추격 매수. 추격 매수를 하면서부터 매매 패턴이 꼬이는 거죠. 추격 매수를 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보통은 수익이 나는 확률보다 손실을 보는 경우가 더 많으실 거예요. 이 추격 매수를 가다듬지 않으시는 한 말이죠. 그런데 추격 매수를 해서 종목에 물리게 되면 처음에는 분노가 생기십니다. 화가 나요. 그런데 분노해서 결국엔 어떻게 됩니까? 포기하십니다. 포기. 아, 이 종목 손절해야지. 포기를 하는데 이 분노의 과정에서 포기로 오는 데까지 기업에 대한 분석을 하세요. 어떤 식으로 분석을 하십니까? 여기가 가장 큰 문제입니다. 내가 화가 나는데 이 종목이 갈 수 있는 이유를 내 나름대로 분석하고 판단해서 올라갈 것이다라는 희망 회로를 굴려요. 그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희망을 갖게 되니까 그 희망으로 인해서 포기를 하게 됐을 때 내가 만든 시나리오를 어디에다 대입합니까? 다시 추격 매수에 대입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악순환이 지속되다 보니 매매에서 오히려 초심자의 행운보다 못한 성과를 거두실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설명드리는 건 직관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을 어떻게 찾느냐. 테마가 지금처럼 활성화가 되었을 때 그 테마군의 종목들에 무엇을 봐야 되느냐. 첫 번째, 매출액 보셔야 됩니다. 매출액 보셔야 되고요. 부채 비율 보셔야겠죠. 그리고 유보율까지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매출액과 더불어 영업이익까지 보시는 게 좋겠죠. 영업이익이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될 기대 심리가 있는 종목들이나 올라갈 것이다라고 기대하고 있는 종목, 혹은 영업이익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종목, 지금 실적 발표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으니까 컨센서스, 추정치를 가지고 매매하시는 것도 물론 방법이 되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매출액과 부채 비율, 유보율 외에도 차트의 자리도 중요하겠지만 지금 시장은 결국 수급 싸움입니다. 아무리 제가 날고 긴다 하는 차트 매매하는 차티스트여도 지금 시장은 수급이 중요해요. 첫 번째, 프로그램 보셔야겠죠. 프로그램이 지속적으로 매수하고 있는가, 아니면 매도였다가 매수로 전환되고 있는 스위칭 종목인가. 그리고 두 번째, 외인과 기관이 양매수가 들어오건 아니면 한쪽에서 큰 폭으로 매수세가 들어오건 바닥에서 외인과 기관의 수급이 들어오는 종목들도 같이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외인과 기관도 프로그램 매매자들도 마찬가지로 손절을 하긴 하지만 우리의 관점으로 봤을 때 우리가 매매하는 것보다 더 높은 성공률을 거두고 있기 때문이죠.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주가가 상승할 때 외인과 기관이 사는데 여기에서 뉴스가 나오거나 아니면 시세를 큰 폭으로 띄워놨을 때 주가가 큰 폭으로 올라가면 거기에서부터 매도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올라갈 때는 어떻게 올라갑니까? 급상승, 그렇죠? 이 상승에 첫 번째 매도가 나오게 되는데 이 매도가 첫 번째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두 번째 매도는 그 다음날 갭을 띄운 자리에서부터 매도가 나온다라는 거. 하지만 이 전의 과정이 있겠죠. 주가가 하락하던 주가가 상승하던 마찬가지로 프로그램과 외국인 혹은 기관의 매수가 지속적으로 포착되는 종목군들 중에 진입을 하는 관점을 가져보시는 게 좋을 거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와 별개로 토르 기법은 무엇입니까? 외국인과 기관이 들어오지 않아도 종목의 주가를 관장하고 있는 누군가가 주가를 상승시킬 때 나타나는 양봉과 그리고 평소보다 큰 거래량이 포착된 이후에 그 다음에 주가의 위치 그리고 그 다음 날의 거래량으로 우리가 판단했을 때 아, 이 종목 테스트에 통과됐구나. 지금부터 주가를 상승시킬 가능성이 높겠구나. 다만 지수가 받쳐진다라는 가정하에입니다. 첫 번째로 주가를 상승시키려는 움직임을 보여줬을 때 지수가 괜찮고 건전성이 있으면 주가는 바로 상승을 보여주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한 번 더 눌러가는 경우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께 종목별로 다른 손절선을 잡아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손절하지 않고 오히려 추가 매수가 가능한 종목들까지 존재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손절하시기보다는 수익으로 나오지 못한다 하더라도 본전에서 나오실 수 있는 방법을 꼭 알고 익히셔야 된다라고 설명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가 주목해봐야 되는 테마는 무엇이냐?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제약바이오, 한 가지 더, 반도체.
이거 두 가지 테마만 지금부터는 보고 가시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큰 폭의 하락을 보여줬지만 제약바이오 테마에서 상승을 보여줬기 때문에 월요일 날 그러면 금요일 저녁부터 주말간에 빈대와 관련된 이슈가 나오지 않는 이상은 월요일 날은 반도체가 먼저 선방할 가능성이 있을 거고요. 빈대 관련주들은 주말간에 이슈가 어떻게 나오는지에 따라서 키 맞추기가 나올 수도 있고 한 번 더 상승하는 제약바이오 테마가 전체적으로 상승하는 움직임이 나와줄 수도 있기 때문에 제약 관련주나 반도체 관련주들은 지속적으로 보셔야 된다는 거. 그러면 이와 관련되어 있는 테마라고 한다면 단연 의료 테마입니다. 의료 AI로 보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의료기기로도 보실 수가 있는 상황이다라고 설명을 드려보면서 오늘 시황은 여기까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리뷰죠. 첫 번째 리뷰 종목은 메가토르 기법으로 포착됐었던 뷰노. 그런데 포착됐었던 시기는 여러분들도 모두 다 알고 계시는 저점 구간이 만들어지고 있었던 그 시기 10월 26일입니다. 10월 26일에 목요일 날 메가토르 기법이 포착이 됐는데 제가 27일 날 방송에서 언급을 드렸었죠. 하지만 노란톡방에 계셨던 분들은 26일 날 이미 종가 베팅 때 뷰노라는 종목을 만나보셨다는 겁니다. 국내 1호 의료 AI 기업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었죠. 그리고 다른 이슈들 또한 있지만 이 중에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되는 건 내가 지금 이 종목을 매수했을 때 그래도 지속적으로도 끌고 갈 수 있지 않을까? 왜? 지수가 바닥을 다진 것 같고 관련주들 또한 모멘텀이 존재하기 때문에 첫 번째 모멘텀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모멘텀으로도 볼 수 있어요. 가장 큰 무엇입니까? 여러분 파두 보셨죠? 파두가 결국에 하한가를 가고 오늘도 큰 폭으로 하락했었던 이유가 뭐였습니까? 영업이익의 감소였죠. 어닝 쇼크가 나오면서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을 했는데 뷰노는 반대입니다. 영업이익이 적자를 지속하고 있지만 적자폭이 줄어들고 있어요. 내년에는 흑자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다는 건 뭡니까? 서프라이즈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건 그때는 주가가 지금 자리만 지켜진다 하더라도 큰 폭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높은 종목이다라고만 이해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뷰노메드 딥브레인이 아니라 최근까지는 딥카스의 매출로 뷰노가 성장했었습니다. 그런데 딥브레인으로 인해서 한 번 더 도약할 수 있는 상황을 연출했는데 그때 또 너무 좋은 시기, 의료 관련주가 상승하는 시기에 AI도 마찬가지로 주가를 지속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빅테크들의 투자가 있기 때문에 뷰노는 제가 여러분들께 힘차게 추천드릴 수가 있었는데 한 가지 더 있죠. 내년 미국 사업 투자 규모에 따라서 흑자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아니더라도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은 두 번째 모멘텀은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도 좋고요. 모르고 계셔도 피해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미국 사업의 투자가 진전이 되지 않고 늘어진다 해도 상관없이 뷰노는 지속적으로 상승할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려보는 것이고 자 그러면 차트를 보여드릴 텐데 첫 번째입니다. 10월 26일 날 종가 가격 그리고 지금 나오고 있는 수익을 보여드릴 겁니다. 무엇으로? 차트로 보여드릴 거예요. 자 차트로 한번 설명을 해보자면 뷰노입니다. 여기 성과 검증해 보시면 메가토르라고 써 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 메가토르 기법으로 검색 시점 10월 26일 날 포착된 종목들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성과 검증을 눌러봤을 때 지난번에도 보여드렸지만 지난번에 보여드렸을 땐 대부분의 종목들이 상승 추세로 이어나가고 있었죠. 자, 이름 순으로 정렬을 하고 FNF부터 보겠습니다. 포착됐었던 날은 26일이에요. 그러면 26일 날 이날이죠. 이날을 제가 이렇게 화살표를 해놓고 차트를 돌려보겠습니다. 자, HD 현대건설기계, LX 인터내셔널, 포스코 홀딩스. 물론 포스코 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지주사이면서도 무엇으로 인한 이슈가 있었습니까? 공매도 금지라는 이슈로 인해서 주가가 떠올랐지만 저는 포스코 홀딩스 추천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공매도가 금지될 것이다라는 내용을 저는 알지 못했고요. 지주사가 어디까지 지속적으로 하락할 수 있는지 그리고 2차 전지라는 악재가 있었기 때문에 그 악재는 굳이 몸으로 받아들일 필요가 없기 때문에 제가 추천드리지 않은 것입니다. 자, 금양.
여러 가지 종목들이 지속적으로 나옵니다. 빠르게 돌려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돌려봤을 때 뷰노가 포착이 됐죠. 포착이 됐었던 날짜는 26일도 있었지만 그 전에 언제입니까? 10월 19일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10월 19일에는 메가토리 기법이 포착된 종목들이 있었지만 제가 추천드리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지수가 더 하락할 가능성이 엿보이는데 지금 매수하기보다는 메가토리 기법이 포착된 형광색 수평선은 뭐라고 설명드렸습니까? 하락해도 다시 빠른 시간 안에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그렇다면 지수의 하락이 멈춘 다음에 10월 19일 날 포착된 종가 가격 얼마입니까? 자, 26,550원까지 주가가 다시 올라온다면 그때 매수해도 늦지 않기 때문에 추천드리지 않았지만 26일 날 더 내려왔죠? 25,150원까지 내려왔을 때는 왜 추천을 했느냐? 지수도 종목들도 바닥을 다지려는 움직임과 외국인과 기관들의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시장이었기 때문입니다. 매수세가 너무나 강하게 들어오고 있는 시장이었기 때문에 이때는 추천을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었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차트상에서 얼만큼의 수익을 보고 있느냐? 오늘의 종가까지만 찍어보도록 하죠. 항상 보여드리는 거 고점과 저점을 연결한 게 아닙니다. 하이로우를 체크하지 않은 상황에 45.92% 체크한다면 57.9%가량 나오는 오늘 종가 기준으로. 하지만 저는 종가 베팅을 해서 종가에 매도한다라는 계산을 했을 때 오늘까지 45%의 수익을 맛보여 드렸다라는 거. 하지만 뷰노가 여기에서 끝일 것이냐?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이 종목을 가지고 나온 거예요. 왜 아니라고 설명을 드리느냐? 관련주를 보셔야겠죠. 첫 번째 관련주 루닛입니다. 루닛 오늘도 상승했습니다. 근데 그 상승을 바라봤을 때 여러분들이 느끼셨었던 건 의료 AI 관련주들 중에 뷰노가 대장인 줄 알았는데 왜 루닛이 올라가지? 대장은 항상 고정적으로 그 종목만 대장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이런 상황이 연출이 되면 루닛도 같이 보시는 게 맞겠죠. 무엇을 봅니까? 첫 번째로는 26일 날을 기준으로 오늘까지의 수익이 얼만큼 나오고 있는 종목이냐. 36%? 그런데 뷰노와 큰 차이가 안 나죠. 하지만 여기에서 루닛이 먼저 큰 폭으로 상승을 보여준다면 뷰노 마찬가지로 따라갈 겁니다. 자, 그러면 루닛 외에 관련주 또 뭐가 있을까요? 젠큐릭스 한번 볼까요? 젠큐릭스는 또 어떤지 여러분들께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 상황입니다. 자, 젠큐릭스도 마찬가지로 26일부터 찍어봐야겠죠. 자, 26일부터 오늘까지 차트를 찍어서 보여드리면 47%입니다. 47%인데 꽤 높이 올라간 것처럼 보여지지만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집중해 보셔야 되는 건 다음 주에 루닛이 대장일 것이냐 젠큐릭스가 대장일 것이냐를 먼저 보셔야 될 텐데 저는 이런 상황이면 젠큐릭스의 차트를 먼저 봅니다. 왜? 월요일 날 진입 관점이 아니라 지속적인 상승을 보여주기 위해서 첫 번째 파란색 저항선의 가격을 이탈하지 않아야겠죠. 파란색 저항선의 가격은 6,140원입니다. 6,140원을 이탈하지 않는다면 젠큐릭스는 지속적으로 상승할 수 있을 것이고 오늘 거래량이 큰 폭으로 붙었기 때문에 젠큐릭스는 여기에서 거래량이 절반 이하로 줄어들면서 오늘의 종가 얼마입니까? 6,800원을 넘어가는 상황이 생긴다면 젠큐릭스는 월요일 날 토르 기법으로도 포착될 가능성이 있는 종목이고 그렇게 되면 루닛과 뷰노도 마찬가지로 주가를 한 번 더 상승시키는 결과를 연출해낼 수 있다라는 설명을 드려보면서 뷰노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더 큰 폭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여기까지 한번 보여드렸었고요.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 다시 설명을 이어가기 전에 여러분들께 한 가지만 언급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뷰노 같은 종목 잡을 수 있는 기회를 포착하고 싶으시다면 우리 유정 앵커님을 통해서 제 첫 번째 선물 받아보시고요. 노란톡방에 입장하실 수 있는 방법 또한 안내를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앞서 전문가님께서 보여주신 것처럼 내 차트에 오색선 그려보고 싶으시다면 이 수식 받아가시면 됩니다. 이 수식은 노란톡방 안에서 드리고 있는데요.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어플 여시고요. 하단에 QR코드에 갖다 대기만 하시면 영어로 된 링크가 뜹니다. 그 링크 클릭하시고 참여 코드 5421 입력하시면 됩니다. 이 수식 받아가셔서요. 내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 오색선 어디에 걸쳐져 있는지 혹시나 이탈하지는 않았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청자분들의 보유 종목에 관한 고민들 많이 듣고 있습니다. 이런 고민들 해결해 드리기 위해서요. 우리 최인성 전문가님께서 상담을 진행해 주신다고 합니다. 샵 0082로 상담 이렇게 단 2글자만 문자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우리 전문가님께서 세세하고 친절하게 상담해 주실 예정이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로켓 배송 종목은 히든 종목으로 공개가 됩니다. 히든 종목명은 방송이 끝난 직후에 노란톡방 안에서 공개가 되니까요. 이 점도 놓치지 마시고 미리미리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단에 QR코드 스캔하시고요. 참여 코드 5421입니다. 놓치지 마세요. 이어서는요. 남은 종목 리뷰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종목 설명을 한번 드려볼 건데요. 효성 TNC입니다. 효성 TNC를 바라볼 때 제가 처음 여러분들께 추천드렸었던 영업무역이 먼저 나왔었죠. 그 두 번째, 한세실업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설명을 드린 이후에 그 다음 들고 나온 종목 효성 TNC였는데 효성 TNC도 마찬가지로 의료 관련주로 엮여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산업군들을 찾아볼 때 첫 번째, 1차 산업군이냐 아니면 2차 산업군이냐에 따라서 국가 또한 마찬가지로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달라진다는 걸 알고 계실 겁니다.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1차 산업이 안 되는 국가죠. 농업과 축산업이 안 되는 나라였기 때문에 결국 2차 산업으로 무엇으로? 금융으로 성공한 나라가 됐습니다. 그런데 의료 관련주 면화 가격의 인하라는 이 목표는 결국 무엇과 직결됩니까? 1차 산업군의 매출과 직결되는 내용이다라고 설명을 드려볼 수가 있고요. 이 종목 마찬가지로 기법으로 포착이 됐었습니다. 10월 27일 날 토리 기법이 포착이 돼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렸었는데 글로벌 스판덱스 시장 점유율 1위인 기업이다. 그리고 효성이라는 그룹에서 섬유 무역 사업이 인적 분할되어 재상장된 기업이 바로 효성 TNC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만 문제가 되는 건 면화 관련된 의료 관련된 종목들은 큰 폭의 상승을 보여주기보다 단계를 밟아가면서 성장하는 가치 투자 관련주라고도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저점에서 잘 잡았기 때문에 빠른 시일에 수익권으로 돌아선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영업무역, 한세실업, 효성 TNC까지 종목들의 차트를 보여드릴 텐데 첫 번째, 효성 TNC는 포착됐었던 날이 32만 6천 원의 종가를 기록했었던 10월 27일입니다. 제가 지금부터 10월 27일 날의 종가 그리고 종가 대비 수익률 정말 맞는지 보여드릴 겁니다. 오늘까지 11거래일이 된 효성 TNC의 주가의 위치 그리고 영원무역과 한세실업까지 지금부터 한번 보시죠. 자, 준비하는 시간이 조금 있으니까 제가 설명을 드리면서 넘어가겠습니다. 자, 효성 TNC를 먼저 볼 텐데요. 효성 TNC 같은 경우에는 포착됐었던 날 10월 27일이라는 게 차트상에서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렇다면 정말 포착이 됐느냐? 10월 27일 날 최인성의 5번째 토리기법 보라 색깔 선이 뜨는 해당 종목을 성과 검증을 눌러보면 자, 종목이 없어졌다가 이제 나올 겁니다. 나오는 종목 효성 TNC 한 종목이죠. 그럼 효성 TNC를 눌러봤을 때 마찬가지로 다른 종목으로 돌려봤다가 눌러보겠습니다. 자, 눌렀더니 효성 TNC가 나왔죠. 자, 그렇다면 10월 27일을 기준으로 제일 많이 올라갔었던 날짜가 아니라 오늘의 종가까지 바라봤을 때 11.8%의 수익을 만들어내고 있다. 마찬가지로 고점과 저점은 체크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수익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은 결국 토르 기법이었었는데 해당 기업이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어떻게 나오고 있는지 그것을 잠깐 간략하게만 보여드리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효성 TNC 같은 경우에는요. 아래쪽으로 내려보시면 기업 분석 창에서 쭉쭉 내려보시다 보면 나옵니다. 자,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나오고 있죠. 여기에서 주목해 보셔야 되는 거 매출액은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억원 단위입니다. 자, 그렇다면 해당 기업은 매출액이 꽤나 잘 나오고 있고 영업이익 또한 작년에 비해서 2배 가까이 증가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 컨센서스가 나왔다는 건 무엇을 의미하느냐? 주가가 상승할 가능성이 너무나 높아졌다는 것이죠. 그런데 면화뿐만이 아니라 무역 관련된 사업을 통해서 주가가 성장할 가능성이 있다는 건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만 더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효성 TNC의 현재 주가의 위치가 너무 고점이 아니라면
어떻게 바라봐야 되겠습니까? 자, 고점도 아니고 저점입니다. 그런데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큰 폭으로 증가됐다? 그렇다면 해당 기업은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첫 번째 둔턱을 넘어서 두 번째 둔턱까지도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 종목으로 바라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첫 번째 둔턱, 고점이 얼마입니까? 47만 3천 원입니다. 47만 3천 원에 선을 하나를 그어보겠습니다. 자, 47만 3천 원에 선을 그었을 때 다시 확대해서 본다면 47만 3천 원까지는 주가가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 종목이라고 설명을 드려보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게 끝이냐? 조금 더 늘려보면 어떨까요? 올라갈 자리가 더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위까지 올라가는 것이 부담스러울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안전하게 47만 3천 원까지 일단 1차적으로 지켜보는데 그것보다 더 안전하게 바라볼 수 있는 파란색 저항선의 가격이 있죠. 그 저항선의 가격은 44만 5천 원입니다. 그리고 메가토리 기법으로 포착이 됐고 해당 종목이 큰 폭으로 올라갈 수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비중을 줄여나가는 분할 매도를 하게 되죠. 왜입니까? 주가가 올라가다 멈춰지고 내려올 때 오히려 추가 매수도 할 수 있을 텐데 매도를 안 하고 끝까지 지켜보면 기간이 너무나 오래 걸릴 수도 있기 때문에 메가토르는 1차적으로 5%에서 분할 매도, 그리고 두 번째 검은색 저항선에서 분할 매도를 하고 세 번째 파란색 저항선에서 세 번째 분할 매도를 하는데 해당 종목 같은 경우에는 검은색 저항선이 없는 메가토르 기법이 아닌 토르 기법이기 때문에 1차적으로 파란색 저항선인 44만 5천 원에서 2차 매도가 진행이 가능한 종목입니다. 그 이후에 47만 3천 원에서 한 번 더 매도를 하고 그 다음부터 남은 물량 얼마 안 됩니다. 12% 정도의 물량을 가지고 계실 텐데 그 물량은 올라가는 끝자락이 되는 70만 원까지도 기대해 볼 수는 있겠지만 70만 원까지 올라가기 위해서는 발돋움의 자리가 꽤나 많이 필요하다. 그만큼 첫 번째 둔턱, 두 번째 둔턱, 세 번째 둔턱 이상으로 둔턱이 만들어져야 올라갈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과욕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40만 원이 넘어간다면 전량 매도를 준비하시는 게 맞는 종목이다라고 설명을 한번 드려보면서 자, 그렇다면 효성 TNC만 보면 안 되겠죠? 영업무역은 어떨까요? 자, 영업무역 지금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영업무역은 마찬가지로 면화 가격의 인하로 인해서 지속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노스페이스와 아디다스와 관련된 종목이라고 설명을 드렸으니까 그것만 기억하신다면 영업무역은 아실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영업무역을 매매하셨을 때 매수하신 시점부터 지금 주가가 올라오다가 54,600원이라는 선이 있습니다. 이 선은 제가 3년도 더 전부터 영업무역의 차트를 보면서 그어놨었던 주봉상의 지지선이 되는 선입니다. 그 말인즉 54,600원에서는 진통을 겪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지만 54,600원을 넘어간다면 그때부터는 고삐가 풀린 망아지 마냥 최소 6만 원까지는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설명을 드려보는 것이고 54,600원부터 6만 원까지만 바라봐도 최소 10%의 수익은 더 맛보실 수가 있는데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궁금하시는 오늘 종가부터 포착됐었던 종가까지의 가격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메가토르 기법이 포착됐었던 날부터 오늘까지 29거래일입니다. 수익률은 12%밖에 나오고 있지가 않죠. 그런데 진통을 겪고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우리가 익절할 필요가 없이 기다려 올라갈 거니까 라고 설명드려볼 수 있는 종목. 그리고 제가 1차 매도의 가격은 5%, 2차 매도는 파란색 저항선과 검은색 저항선 위치가 바뀌어 있기 때문에 파란색 저항선을 무시하시고 검은색 저항선의 가격에서 1차 매도를 하자라고 설명을 드렸었는데 그 검은색 저항선의 가격은 53,700원이었습니다. 아직까지 어떻습니까? 검은색 저항선의 가격 구간에서 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더 지켜볼 필요가 있는 종목이라고 설명을 드려볼 수가 있는 거고요. 자, 마지막 의류 관련주 한세실업 보여드리겠습니다. 한세실업은 한세홀딩스를 통해서 내려와져 있는 기업이고 회장이 관심을 가지고 만든 기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회장의 딸이 의류 관련주를 만들어서 일본으로 넘어가서 2020년부터 사업을 하고 있는데 매출의 성장성이 엄청나게 급격하게 올라가고 있는데 그것과 한세실업이 무슨 관련성이 있느냐? 그 기업의 모태가 되는 것이 한세실업이었다. 그리고 회장이 의류 관련주를 조금 소외돼서 바라보고 있었는데
본인의 딸의 김동영 회장의 딸이 그만큼 매출을 만드는 것을 보고 다시 한번 불이 지펴진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한세실업이 지금부터 의류 관련주의 매출과 무역의 매출이 얼만큼 더 늘어날 것인가라는 건 우리가 지켜볼 수 있는 상황이 됐겠죠. 하지만 그것이 아니더라도 의류 관련주 면화 가격의 인하로 인해서 지속적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매출액이 증가되고 있는 기업이라면 우리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된다는 거 모두가 기억하셔야 될 겁니다. 그리고 한세실업은 말이죠. 영업무역의 주가가 올라가는 것을 바라보면서 제가 장바구니 종목으로 들고 왔습니다. 토르기법도 메가토르기법도 포착이 된 적이 없는 장바구니로 담아올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단 한 가지입니다. 의료 관련주의 주가가 상승할 것이다라는 기대 심리가 있는 상황에서 관련주들을 찾다 보니 이런 좋은 뉴스가 있는데 굳이 매매 안 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들께 장바구니로 설명드렸었다라는 것만 기억해 주신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도 마찬가지로 제약바이오주들 중에 기법으로 포착이 되지 않더라도 상승할 가능성과 모멘텀이 충분히 충족된다면 여러분들께 종목을 드릴 예정이니까 항상 노란톡방의 중요성과 제 방송을 시청하셔야 된다는 거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효성 TNC 설명드렸죠? 영업무역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한세실업은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이날입니다. 포착해서 설명드렸었던 날짜가 오늘까지 18거래일이 됐는데 수익률은 12.38%. 하지만 오늘 음봉이 나왔죠? 금요일 장에 지수를 따라가는 움직임이 나왔다고 우리는 겁먹을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직까지 상승 추세입니다. 상승 추세가 깨지지도 않았고요. 그리고 한세실업도 마찬가지로 의류 관련주로서 주가가 더 크게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라고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기 앞서서 유정 앵커님을 통해서 두 번째 선물 받아보시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법으로 포착이 되지 않더라도 상승 모멘텀이 보이는 종목 노란톡방 안에서 우리 전문가님께서 알려주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문가님께서 앞서 보여주신 것처럼 토르 종목 포착해보고 싶으시다면 이 조건 검색식 받아가시면 되는데요. 이 조건 검색식은 노란톡방 안에서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노란톡방 입장 방법 아셔야겠는데요. 제가 지금부터 찬찬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어플 여시고요. 하단에 QR코드에 갖다 대기만 하시면 영어로 된 링크가 뜹니다. 그 링크 클릭하시고 참여 코드 5421 입력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조건 검색식 받으셔서요. 내 HTS에 직접 설정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는요, 로켓 배송 종목 살펴볼 텐데요. 오늘의 로켓 배송 종목은 히든 종목으로 공개가 됩니다. 전문가님께서 히든 종목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고 난 뒤 히든 종목명은 방송이 끝난 직후 노란톡방 안에서 공개가 됩니다. 히든 종목명이 궁금하시다면 노란톡방 미리미리 들어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로켓 배송 종목은 무엇인지 지금 바로 살펴볼까요? 네, 오늘의 로켓 배송 종목은 세 글자입니다. 세 글자. 의료기기 관련주이기도 하지만 최근에 부각받고 있는 유전자 관련주로도 엮여 있습니다. 근데 그중에 유전자 가위 관련주를 제가 어제 언급드렸었던 적이 있는데 어제는 방송에 나와서 언급드렸던 게 아니라 노란톡방에서 언급을 드렸다. 그리고 유전자 가위 관련주는 독보적으로 기업이 하나밖에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매수 관점으로 충분히 좋다라고 설명을 드렸었는데 오늘 설명드릴 종목은 첫 번째 의료기기로 먼저 보자면 면역 진단용 체외 진단 의료기기를 개발하고 제조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그리고 2017년 12월에 뉴릭스라는 스위스 제약사와 신규 마커를 이용한 고감도 알츠하이머 진단 키트와 휴먼 미니브레인 체외 스크리빙 플랫폼을 개발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해당 종목이 상승할 가능성은 충분히 엿보였었는데 최근에 악재 아닌 악재가 몇 개 있었습니다. 그것도 설명을 드릴 텐데 자, 그로 인해서 국책과제 협약 체결까지 이루었었던 기업이다. 그렇다면 의료기기 시장에서는 역시나 코로나와도 연결됐겠죠. 원숭이 두 창과도 연결이 됐을 거고요. 진단키트만 나온다면 마찬가지로 언급되는 종목이었습니다. 주력 제품은 현혈전 선별 다중 진단 스크리닝 제품을 판매하고 있고요.
HI3 시리즈를 개발을 했습니다. 이런 내용 너무 어려우니까 헌혈에 관련된 건가?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신속 진단 제품인 AI, 인플루엔자 AB를 진단하는 AI의 제품을 개발해서 판매하고 있다. 이거는 인플루엔자 얘기가 나올 때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첫 번째 헌혈, 두 번째 인플루엔자. 자, 그다음 세 번째가 가장 중요한데요. 뭡니까? 다중암 진단 키트에 대한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최근에 암과 관련된 진단과 관련된 비만 치료부터 시작된 우리 제약바이오들의 순풍에 이 암이라는 것에 대한 관심도가 점점 올라가고 있죠. 당뇨병. 여러분들 당뇨병에 대한 거 최근에 계속 언급되고 있습니다. 다들 보셔서 아실 거예요. 그런데 이것뿐만입니까? 암이라면 계속적으로 언급이 안 될래야 안 될 수가 없는데 이 암에 대한 언급이 될 때마다 제약바이오주들의 주가가 어떻게 됐는지만 기억하시면 된다라고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해당 기업이 암 진단 키트의 개발이 끝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주가가 큰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 정도로만 기억하셔도 괜찮다. 자, 그렇다면 모멘텀은 무엇이 있느냐? mRNA라는 백신 치료 원천 특허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DNA를 유전자에 대한 내용이에요. DNA를 어떤 식으로 옮길 수 있느냐. 그 유전체에 대한 내용인데 깊게 들어가실 필요는 없습니다. 왜?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것은 유전자와 관련된 뉴스가 나온다면 마찬가지로 유전자? 그러면 이 종목이네? 라고만 이해하셔도 똑같이 연결되는 관심 종목이 된다라고 설명을 드려볼 수 있고요. MQ렉스 지분 취득으로 MQ렉스의 최대 주주로 등극되어 있는 기업이고 최근 유전자 치료 기대감이 부각되면서 관심이 증가되고 있다라는 설명을 드려볼 수가 있는 겁니다. 왜 그 설명을 드리느냐? 어제 나온 유전자 가위 관련주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개인들의 매수세가 없습니다. 그런데 외국인들의 기관들의 매수세만 지속적으로 폭등하고 있는 기업이 하나가 있어요. 그 기업도 궁금하시다면 물어봐 주시면 노란톡에서 안내해 드릴 겁니다. 자, 그리고 영업이익이 적자폭이 줄어들면서 흑자로 전환될 기대감이 있는데 여기에서 설명 안 드리고 넘어갈 수 없는 한 가지만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위더스 제약의 차트를 보기 이전에 해당 종목은요. 자, 위더스로 오해하실 테니까 뒤로 넘어가서 설명을 드려보죠. 해당 종목은 최근에 유상증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3자 배정이 아니고 주주 배정 유상증자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중에 150억 가까이가 기업을 위해서 쓰겠답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불어 80억을 빚을 상환하는 데 사용하겠다라고 발표를 하면서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안 지나서 무상증자까지 진행이 됐어요. 그렇게 진행이 된 이후에 지금 현재의 위치로 바라봤을 때 조금 애매하지 않나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텐데 주주 배정 유상증자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하락하지 않았다는 건 주주들이 아직까지 굳건하게 버티고 있다라고 설명을 드려볼 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 관련주들 빠르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위더스 제약 주가가 지금 큰 폭으로 상승을 하고 있죠. mRNA와 관련된 그렇다면 무엇으로 봐야 되느냐? 유전자와 관련된 종목에 대한 설명이다라고 이해하셨을 때 현재 상승 추세로 지금 계속적으로 끊임없이 돌파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두 번째, 현대바이오. 너무나 잘 알고 계신 기업이죠? 어떻습니까? 마찬가지죠. 어디에서 머물고 있습니까? 600일 차트로 봤을 때 고점으로 보여지고 있는 이 가격 구간을 지속적으로 두드리고 있는 상황이 됐죠? 그런데 이때는 언제입니까? 추석이라는 악재가 있었고요. 그죠? 추석이라는 악재가 있으면서 주가가 눌렸었다가 갑작스럽게 상승을 먼저 보여줄 수 있었던 건 마찬가지 현대바이오도 유전자 관련된 이슈가 있는 제약바이오라고 설명을 드려볼 수가 있는 것이고 이번에 돌파를 해줄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 여러 번 연출이 됐습니다. 그 이유, 트리거가 되는 것은 지수가 큰 폭으로 하락한 상황에 제약바이오주들이 지수를 끌어올릴 수 있는 이 시장에
고점 가격 구간에 있다면 이번에는 41,600원을 넘어갈 가능성이 있는 기업은 현대바이오다라고 설명을 드려보는 겁니다. 그 말은 현대바이오 종목을 진입해서 보유하고 계신 여러분들은 이 종목 아직 매도하지 않으셔도 괜찮다라고 안심되는 말씀을 근거를 대면서 설명을 드린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의 히든 종목의 위치가 어디입니까? 제가 확대해서 보여드릴 건데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죠. 언제부터입니까? 코로나가 잠잠해지면서 그로 인해서 하락을 보여줬습니다. 자, 그런데 121봉으로 보시면 유상증자에 대한 내용과 무상증자의 내용과 걸리락이 발생했었던 내용들이 모두 다 여러분들 눈에 보이실 거예요. 그 말인즉 해당 기업이 주가가 올라갔었던 건 무엇으로 인한? 유상증자를 하기 위한 이슈로 상승한 것은 아닌가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시장에서 받아들일 땐 유상증자로 인한 상승은 거품이었다. 그래서 해당 고점까지 올라간 가격 구간에 물려있는 개인 투자자들은 결국엔 무엇이 됩니까? 매물대의 무덤이 되는 거죠. 매물대의 무덤이 됐지만 우리가 진입하려고 하는 이 자리는 무엇이다? 하단 박스권의 자리다. 그렇다면 유전자에 관한 이슈로 인해서 주가가 상승할 가능성이 높아져 있는 상황인데 이 종목 매수를 안 할 이유가 없겠죠. 그런데 한 가지만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11월 8일입니다. 11월 8일 날 토르기법이 포착된 종가는 2,800원이에요. 하지만 오늘 2,800원을 조금 넘어서 끝났죠. 월요일 날 2,800원 아래로 내려간다면 무조건 매수. 하지만 월요일 날 2,800원까지 내려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2,830원 아래라면 충분히 매수할 수 있는 저점 가격 구간이니까 그 정도까지는 여유를 놓으시고 진입하실 수 있는 종목 궁금하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유정 앵커님?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되죠. 오늘의 히든 종목 땡땡땡 세 글자인데요. 흑자 전환 기대감과 유전자 치료 기대감이 더해지면서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오늘의 히든 종목명은 방송이 끝난 직후에 노란톡방 안에서 공개가 될 예정입니다. 히든 종목명이 궁금하시다면 노란톡방 지금 바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노란톡방 입장 어떻게 하면 될까요?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어플 여시고요. 하단에 QR코드에 갖다 대기만 하시면 영어로 된 링크가 뜹니다. 그 링크 클릭하시고 참여 코드 5421 누르시면 노란톡방 입장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히든 종목명도 얻어가시고 또 우리 전문가님께서 수년간 개발하신 이 자료집까지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세 가지 선물, 수식, 조건 검색식, 자료집 이 세 가지 모두 다 받아가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는요, 오늘의 핵심 화면을 통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핵심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뷰노입니다. 10월 26일 메가토르 기법으로 포착됐는데요. 종가 대비 수익률 45% 넘게 기록하며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토르 기법에 대한 자세한 안내가 필요하시다면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오늘의 히든 종목입니다. 의료기기 유전자 관련주로 유전자 치료 기대감이 더해지며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요. 히든 종목명은 방송이 끝난 직후 노란톡방 안에서 공개됩니다. 그러니 종목명이 궁금하시다면 지금 바로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됩니다. 종가 베팅 어렵지 않습니다. 3시 20분부터 3시 30분까지 단 10분간 시장가로 주문하시면 됩니다. 종가 베팅에 대한 자세한 전략이 궁금하시다면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전략 얻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 이 시간에 다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